오늘 강의는 주식 장기 투자에 대한 첫 번째 강의로 첫 번째 종목은 한국의 대표 기업인 삼성전자로 정했습니다. 주식 장기 투자 전략 첫 번째로는 사이트에 사서 비싸게 판다, 이런 식의 전략은 좋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이트와 비싸게라는 것이 주관적인 견해이기 때문에 이게 10만원일 때 있던 최고점이 10만원일 때 주식이 7만원 정도면 싸서 산다 해서 샀는데 그게 5만원 4만원까지 떨어질 수 있는 거고, 뭐 5만원이었던 주식이 10만원에 대해서 팔았는데 비싸게 보여가지고 뭐 그게 15만원 20만원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떤 가격의 기준으로 장기 투자를 사고 팔고 결정하는 것은 안 되고요. 언제나 장기 투자의 전략으로는 그 주식을 상승 초기에 사서 하락 초기에 판다. 상승 초기와 하락 초기는 언제인가, 이거에 대한 그 확실한 전략을 가지고 있으셔야 됩니다. 보통 주식은 상승 시기에 초기, 중기, 후기로 나눠지고 하락 시기에는 초기, 중기, 후기로 나눠지는데, 상승 중기가 되면 상승 초기가 이때였다 하고 알 수 있죠. 이게 중기 때 중기인 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상승 후기에는 그때가 초기, 중기가 이렇게 지나왔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상승의 후기도 하락의 초기가 되면은 그때가 상승의 후기였구나 하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의 상황에선 그게 중기인지 후기인지 아니면 상승의 후기인지 하락의 초기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한 단계 진행을 하고 나면 그때가 하락의 초기였구나, 상승의 후기였구나, 이렇게 알 수는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고 현재가 지금 상승의 어느 위치에 있는 상황인지 그거를 판단하는 분석을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장기 투자 전략의 두 번째는, 장기 투자란 건 꾸준히 보유하는 것이다. 사고 팔고 하는 것은 내가 그 주식을 매도했다가 다시 싼 가격에 매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주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꾸준히 우상향의 주식을 꾸준히 보유한다. 이런 전략은 좋지 않은 전략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냥 예를 들면 지금의 미국 시장을 보면 꾸준히 우상향하기 때문에 꾸준히 보유하는 게 좋은 전략으로 보일 수도 있겠죠. 뭐 삼성전자 같은 주식도 크게 보면 계속 우상향했기 때문에 중간에 매도하고 사고 하는 것보다 차라리 그냥 꾸준히 보유하면은 더 좋지 않냐. 하지만 이거는 과거에 대한 우상향 종목을 분석하는, 거꾸로 답을 알고 있는 문제를 거꾸로 전략을 만든 거기 때문에 절대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나름대로 회사가 올바른 전략을 세워서 꾸준히 성장했기 때문에 우상향이 된 것이고, 애플 같은 미국 주식 중에 우량주도 꾸준히 기술 개발에 성공하고 세계 1위를 꾸준히 유지했기 때문에 우상향을 하는 것이지, 그게 그 이후 미래에도 그 회사가 이렇게 될 거라고 확정할 수 있는 회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도 매도하고 재매수하는 전략이 있으셔야 되고, 반드시 매도 전략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그 주식을 장기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좋은 회사라고 샀지만 그 회사가 1년, 2년, 3년 가면서 기술 경쟁력을 잃어서 도태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왔을 때 매도가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게 해야지, 그 회사를 무조건 믿고 꾸준히 보유한다는 것은 굉장히 무모한 전략입니다. 세 번째 투자 전략 중에, 나는 이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시기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매월 특정한, 예를 들면 급여일에 100만원 이런 거를 애플이나 삼성전자나 이런 우량주에다 적립식으로 투자한다. 이런 식의 투자를 하시는 분도 있고, 이런 식의 투자를 권유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것도 사실 좋지 않은 투자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최적의 매수 시기를 찾기가 어차피
알 수 없는 상황이니까 난 포기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무조건 적립식으로 투자하겠다. 이거는 내가 어떤 투자 시기를 분석하는데 내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내가 할 수 없는 내용이니까 포기하고 그런 데에 시간을 쏟지 않고 그냥 투자에 임하겠다는 안일한 자세입니다. 비록 그 최적의 매수 시기를 잡아내는 것이 어렵기는 하지만 이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어떤 주식의 하락의 후기, 중기 이런 거는 충분히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가격이 최적의 그 싼 가격에 있을 때 현금을 꾸준히 모았다가 한꺼번에 매수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삼성전자는 실적과 주가가 같이 움직이지 않는 대표적인 주식입니다. 예를 들면 그 가장 최악의 회사 실적을 발표했을 때 오히려 그때는 주가가 하락해서 상당히 올라온 상태일 수가 있고 또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했을 때도 주가가 이미 최고점에서 이미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최고일 때 주가가 최고고 실적이 최악일 땐 주가가 최악이고 주가가 최저가고 이렇게 단순하게 가면은 투자하기가 무척 쉽겠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실적을 가지고 이 주가를 예측해서 매수하고 매도하는 전략은 전혀 소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삼성전자는 제가 1990년에 처음으로 그 직장 생활을 시작했던 직장인데 그때 유상증자로 19,000원에 우리사주를 받았었습니다. 그때가 5,000원 액면이고 지금은 100원으로 액면 분할이 됐기 때문에 지금 가격으로 하면 380원이죠. 그러면 뭐 최고치랑 비교를 안 하고 현재가랑 비교해도 1990년에서 지금까지 한 200배 정도 상승했습니다. 1990년과 지금의 물가 차이를 생각해도 굉장히 많이 상승한 거죠. 하지만 제가 근무했던 1990년에 삼성전자는 반도체나 아니면 휴대폰이나 가전이나 어느 분야에서도 세계 1, 2위를 다투는 어떤 세계적인 기업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지금은 거의 세계 정상권의 그 휴대폰이나 반도체, 가전 쪽에서 다 정상급의 회사죠. 그걸 보면은 2000배 상승했다는 것은 상당히 삼성전자가 좋은 성장을 이루었다는 의미지 모든 주식이 이렇게 엄청난 성장을 거둔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대표적인 경기순환주의입니다. 경기순환이란 것은 경기에 따라서 반도체 가격, 램, D램 가격 같은 거죠.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가격의 순환이 있고 휴대폰도 많이 팔렸다가 불경기 때는 많이 안 팔렸다가 뭐 이렇게 되는 경기 순환에 따라서 주가가 많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꾸준히 뭐 매도 없이 가져간다는 것은 이 삼성전자의 성격상 좋은 매매 방법이 아니고요. 1, 2년 주기로 나는 사고 판다. 근데 사고 파는 거를 어떤 기준을 가지고 파느냐.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적과 주가가 같이 가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 어떤 매수와 매도 타이밍을 찾기 전에 선결돼야 될 것은 삼성전자의 매수를 사고 파는 이런 꾸준한 그 순환 사이클에 따라서 사고 파는 전략을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이 조건이 계속 유지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현재 삼성전자의 반도체 회사 아니면 휴대폰 회사, 가전업체로서의 위상, 세계적인 그 업체로서의 위상을 유지해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유지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기술개발 경쟁에서 도태돼도 안 되겠죠. 특히 중국 쪽이 뭐 휴대폰이나 가전 쪽의 지금 한국 업체들보다 상당히 퀄리티가 낮은 상태지만은 많은 중국 업체들이 여러 산업에서 한국을 제치고 오히려 1위로 도약하는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가격 경쟁력도 중국이 더 높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런 중국이나 이런 회사보다 기술개발 경쟁에서 계속 우위를 유지하고 있는지 그게 유지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AI 산업에서 지금 가장 핫한 어떤 테마죠. 뭐 특히 그 삼성전자에서 지금 개발되고 있는 마하완 이런 그 인공지능 칩 같은 것들이 어느 정도 위치를 확보할 수 있는지, 이게 확보가 돼야겠죠. 어떤 AI 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그런 회사가 되어야지만 계속 장기적으로 사고 팔고 하면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장기 투자, 주식의 장기 투자 종목으로 유지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삼성전자 매매 전략의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수 전략은 뭐 하락 후기에, 그러니까 이게 외국인 순매수가 있다고 사는 것이 아니고 하락 후기에 외국인의 순매수가 70% 정도, 그러니까 열흘을 쭉 놓고 보면 7일 정도는 외국인 순매수가 일어나는 때, 이때 매수를 하고, 매도는 상승 후기에,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상승 후기인지 중기인지는 하락으로 접어들어야지 알 수 있다고 했죠. 하지만 얘가 상승 후기인지 하락의 초기인지 상승 중기인지는 모르지만 비슷한 이런 위치에 있다는 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건 차트를 조금 이따 보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매도 전략은 이런 상승 후기라고 생각되는 시기에, 그러니까 상승 후기라고 확정 지을 수는 없죠. 이건 하락 초기에만 상승 후기가 확정이 될 수가 있으니까요. 상승 후기라고 판단되는 시기에 외국인 순매도가 70% 이상이 발생되면 매도하는 전략. 이 전략이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 방법 중에서는 가장 삼성전자 매매 전략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전략입니다. 그러면 차트상으로 이 전략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 차트는 삼성전자가 액면 분할이 되는 그 5,000원에서 100원으로 액면 분할이 됐죠. 2018년부터 현재 2024년 4월까지의 일봉 차트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은 외국인 투자자의 순매수 금액을 표시한 거고요. 빨간 쪽으로 표시되면 순매수가 일어난 거고, 파란색으로 표시된 것은 순매도가 발생되는 그런 모양입니다. 그럼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 그냥 이제 이거 그 삼성전자의 외국인 순매수 순매도를 보지 않고 차트상으로만 보겠습니다. 6년간의 기간 동안 이때가 매수의 적기였죠. 그냥 차트상으로만 보면요. 가장 싼 가격이 36,850원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격대 정도에 사면은 최적의 매수였고요. 매수 한 번, 그리고 이렇게 쭉 뭐 중간에 이렇게 붙임이 있었지만 여기까지 상승한 거, 여기가 이제 이 두 번째 매매, 그러니까 매도, 이때 이제 꾸준히 샀다면은 이 정도의 매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가격이 보면은 100%는 아니고요. 한 80% 정도 상승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얘가 급격하게 떨어졌죠. 이때가 코로나 때였을 겁니다. 코로나 2020년이니까요. 여기서 급격히 떨어질 때 여기가 이제 두 번째 매수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 매수 포인트고요. 이게 쭉 올라가서 최고점이 96,8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여기까지. 이게 이제 두 번째 매도 포인트겠죠. 보면은 얘는 100% 이상 올라갔죠. 42,300원인데 96,800원까지 올라갔으니까요. 그래서 요 가격대에서 여기죠. 여기서 이제 보시면 여기 슈팅이 일어나죠. 이런 거는 매도 시점을 잡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겁니다. 그래서 내려간 게 쭉 계속 하락을 해서 51,800원이 저점이에요. 이게 세 번째 매수죠. 세 번째 매수. 그리고 지금 현재로 와 있습니다. 보면은 6년 동안의 기간에 세 번의 매수 포인트가 있었죠. 물론 중간중간에 여기서 사고 여기서 팔고 이런 거는 사실 어렵습니다. 이런 거는 어렵고, 큰 점으로 보면 세 번의 매수 포인트랑 두 번의 매도 포인트가 있었죠. 그러면 외국인 매수와 관련돼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여기는 하락 추세죠.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하락의 그 하락이 끝나고 상승 초기에 외국인 순매수가 70% 이상일 때 매수 포인트 잡으라고 했잖아요. 사실 이 차트상으로 여기서 사면 되지 하는 거는 저희가 이 전체 차트에 보니까 아 여기서 샀으면 좋겠다지만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보시면 이 뒤쪽이 없다 보면 이게 얼마나 더 하락을 할지를 도저히 알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근데 여기서 저점을 찍고 이제 살짝 올라갔는데 이게 상승인지 아니면 계속 또 하락할 건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이게 하락의 후기나 중기나 하락의 후기 아니면 상승의 초기인지는 모르지만 이게 상승의 후기는 아니죠. 그게 상승의 중기도 아닙니다. 왜? 하락 추세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하락의 후기 아니면 상승의 초기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저희가 말한 건 상승의 초기에 산다고 그랬지만은 이렇게 떨어질 때 이 상황에서 보시면 순매도가 그냥 교변적으로 일어나죠. 교변적으로 일어나다가 여기 압도적으로 요 부분에 보면은 나중에 보고 나면 이게 상승의 초기였죠. 이때는 이제 알 수가 없죠. 더 떨어질 수도 있는 거니까. 하지만 이런 하락의 끝 무렵이나 어떤 이렇게 어쨌든 저점을 찍고 이렇게 외국인 순매수가 70%가 훨씬 넘죠. 지금 보면 하루 순매도하고 거의 한 20여일 정도, 15일 정도를 외국인 순매수가 꾸준히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주가가 그러니까 바닥권에 있을 때 외국인 순매수가 이렇게 들어왔을 때 이때가 매수의 적기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삼성전자가 한 주가 없던 사람도 여기서 대량으로 매수가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다고 이게 많이 올라갔다고 생각할 수는 없죠. 가격대는 물론 36,000원에서 여기만 봐도 한 42,000원 정도 되니까 4,000원, 5,000원 올라간 값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한 10% 이상이 올라간 것이죠. 그러니까 사상 최저가에서 10% 정도 올라간 가격을 비싸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최저가이기 때문에요. 근데 이게 이제 가격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이 외국인 순매수라는 이 지표가 가장 정확성이 높았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자, 거꾸로 이제 매도를 보시면요. 여기도 보면은 이때 매수가 많았었지만 그 뒤부터는 약간 매수 우이긴 하지만 이렇게 매도도 이렇게 만만치 않죠. 꾸준히. 저희가 말씀드린 매도의 그 시기는 아까 이게 상승의 후기 아니면 하락의 초기에 외국인 순매도가 급증할 때라고 했습니다. 보시면은 가능한 요소가 여기죠. 여기. 근데 이게 보면은 이게 상승의 후기라고 보기는 너무 상승폭 자체가 적죠. 그러니까 상승폭을 한 80% 정도가 이제 최저치에서 올라올 수 있는 80% 이상 정도라고 볼 수 있죠. 아니면 최소한 50% 이상은 되는데 요 정도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된 거는 아직 상승의 이게 오히려 하락으로도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걸 상승의 후기로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매도 포인트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외국인 순매도가 많은 것이 상승의 후기라고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얘가 50% 이상 올라간 시점에서 외국인 매도가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부분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이 부분이죠. 이 부분하고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보고 거의 요게 요 부분에서 이제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최고점을 잡아내기는 어렵습니다. 최고점에 싹 팔고 나오기는 어렵지만은 이 애매한 위치에서 이런 게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가가 좀 높은 상태에서 계속 외국인이 사다가 팔다가를 하다가 이렇게 집중적으로 이렇게 매도가 일어나는 시기, 이 시기에는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 매도를 하시고 여기서 보면은 이게 약간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이었죠. 그리고 올라가면서 여기서 이제 매수가 일어나면서 쭉 올라갈 때 여기서 이제 96,000원 찰 때 여기도 보시면은
이건 누구든지 봐도 이게 상승의 중기나 후기쯤은 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거기다가 이 급격하게 단기간에 두 달 정도의 기간 동안에 급속도로 많이 거의 100% 그 80% 정도가 쭉 두 달 만에 상승을 했죠. 삼성전자라는 대형주로서는 굉장히 높은 상승입니다. 여기 외국인 순매도가 급격하게 고점에서 늘어난다. 여기는 매도 포인트로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떨어지는데 이렇게 보시면 대충 계속 순매수하는 기간도 있지만, 그러니까 이거 하루 이틀 순매수한다고 보시면 안 되고 뚜렷하게 70% 이상의 어떤 순매수가 일어나야 되는데 여기서는 또 그렇지도 않죠. 하락의 어떤 그 상승의 후기가 아니라 이건 요만큼밖에 안 떨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이거를 보고 다시 뭐 재매수 들어가거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충분히 가격이 조정이 일어나서 떨어지고 대부분의 이제 전저점 근처까지는 가야 된다고 보셔야 되죠. 그렇게 보시면 이 중간중간에 이 순매수가 도는 구간도 있지만은 이런 포인트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걸 같이 보셔야 돼요. 그 외국인 순매수와 현재의 가격대의 위치. 근데 이게 충분히 떨어진 가격에서 외국인 순매수가 들어오는 시점으로 잡으셔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 시점이 이제 보시면 여기서 이제 이 정도부터 이제 늘어나죠. 이 정도면 이제 가격도 거의 뭐 40%, 30% 이상 하락한 상태에서 외국인 순매수가 이렇게 요 정도 기간부터는, 그러니까 요 5만 1,800원 저점 찍은 상황부터는 확실하게 외국인이 매도보다는 매수가 커지죠. 이 공간부터는. 이 정도부터는 이제 관심을 기울여서 매수에 들어가셔도 됩니다. 점점점 외국인 매수가 좋아지죠. 이럴 때 꾸준히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지나고 놓고 보면 이 차트를 굉장히 여러 번 보시고 확실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 최고점에서 순매도가 늘어날 때 70% 이상, 그리고 저점 부근에서 순매수가 일어날 때, 그거를 기간으로 보면 지금 6년의 기간으로 볼 때 세 번의 매수와 두 번의 매도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과 이 외국인 순매수의 차트를 같이 이렇게 띄워놓고서 이 모의 매매를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그 감각을 하시는 게 좋고요. 외국인이 꾸준히 팔고 있는 시기에는 그 삼성전자를 잔고에 놔두시면 안 됩니다. 그럼 4월 30일 기준으로 삼성전자의 현재 상황은 어떤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주가를 보면은 3월 19일부터 지속적으로 외국인이 순매수를 하다가 4월 15일에 최초의 매도가 있었고요. 이 4월 15일 기준으로 보면 10일 동안 7번의 순매도가 있었기 때문에 70%라는 순매도 조건에 충족을 하게 됩니다. 차트상으로 보면 이제 상승의 후기에 70% 이상일 경우, 외국인 순매도가 70% 이상일 경우 매도 조건에 부합이 되는데, 이때 지금 이 상황이 상승의 후기인지 하락의 초기인지 아니면 이 정고점을 다시 뚫고 올라간다면 상승의 중기라고도 할 수가 있죠. 하지만 현재 상황으로 보면 이게 상승의 중기인지 상승의 후기인지 하락의 초기인지는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이 밑에서부터 올라온 시점에서 순매도가 70% 이상이 발생됐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삼성전자는 매도 조건에 부합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